네, 자,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 과정과 뭐 경중 등등등을 좀 오버뷰를 쭉 해드렸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좀 강론을 좀 들어가서 기출 등등등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픈 자료는 이제 단톡방에도 있고요. 아마 유튜브 밑에 보시면 그 영상 소개란에도 아마 링크가 있을 텐데 PDF로 좀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좀 다운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건데요. 뭐 굳이 프린트 하실 건 없겠고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뭐 그 프린트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만 쭉 듣고 되게 이렇구나라고 좀 정리하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페이지 보면서 좀 설명드리고요.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띄워놓고 하니까 뭐 굳이 뭐 파일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운만 받으시고요. 자, 일단 면접시험 개요입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개요. 작년 기준으로 5급은 50분, 7급은 35분 보게 됐고요. 진행 과정은 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준비 시간 5분, 후속 개인 발표 5분, 후속 질문 5분, 작성 시간 30분 별도로 있고요. 경험 상황 면접 과제는 대개 15분 합쳐서 15분 진행이 되고 작성 시간은 20분 별도로 가자마자 단체로 한꺼번에 적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개별 질문 옵션이기는 한데 적어도 5에서 10분 정도 이건 좀 편차가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질문은 이렇고 그다음에 면접위원은 7급의 경우에는 이제 3 플러스 1인 4인이시고 5급은 5 플러스 4 플러스 1인입니다. 응시기관 공무원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질문만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개별 질문 관련된 부분들을 하게 되고 따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뒷말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자면 뭐 같이 일했던 과장님, 뭐 국장님 오셔갖고 면접을 봤는데 붙었다 뭐 이런 좀 뒷얘기들 아마 그런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한 3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별도로. 자, 그다음에 면접위원들에게는 여러분 경력 관련된 서류들이 이미 제출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십니다. 그다음에 또 아마 책상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서류 뭉치 같은 것들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넘겨보시면서 이력서와 증문서행 기획서들을 보면서 면접을 본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뭐 별도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선발 단위는 아까 같은 조가 편성이 되어져 있고 같은 면접위원에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매들리로 3명씩 이렇게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오전 오후.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합평을 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3명을 다 보고 나서 뭐 나름대로 평가를 하겠죠. 하셔가지고 가장 해당되는 직무에 잘 수행됨직한 분 한 분을 픽업하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자체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경력이 포함된 면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과거에 보면 면접 때 뭐 답변 잘 못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붙는 경우도 있겠고요. 뭐 면접 때 아주 분위기도 좋고 답변도 잘 드렸어요. 뭐 아주 관심 있게 봐주셨는데요. 라고 했는데 안 된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3명 사이의 상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상대평가. 그죠? 상대평가.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 잘하고 못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뽑는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제 면접 체감도와 그리고 실제 최종 결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 그 정도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 면접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아까 개인 발표 그다음에 상황과제 이런 거를 통해서 본인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되려고 하시는 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소양과 관심과 기본적인 소양 정도는 있다 정도 까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까 다른 개별 지문이나 경험 과제를 통해서 내가 그 업무에 맞춤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랑하셔서 잘 어필하시는 것. 물론 이제 이력서랑 등등등 뭐 여러 서류로 제출이 되어져 있긴 합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저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자리다. 이런 좀 인식을 가지고 좀 면접에 임해 주시는 게 가장 뭐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면접 진행 방식입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제가 적어 놨고요. 아까 앞 타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진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아까 제가 오전 근무자는 마지막에 다 이제 오후 쪽 분들까지 입실에서 핸드폰, 휴대폰 다 수거된 이후에 아마 나시게 되니까 아마 12시나 12시 반 이 정도까지는 좀 나오지 못하시고 아마 별도의 면접 끝나고 별도의 대기장에서 좀 대기를 하시다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는 머무르시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한 1시간여 정도 좀 머무르시고 3번은 이제 한 2, 30분 좀 기다리시고 뭐 그 정도 해서 한꺼번에 이제 우우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것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후절은 이제 끝나는 대로 1번, 2번, 3번 그냥 바로바로 끝나는 대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경험 상황 면접 과제입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참고로 문제 내용은 이렇게 생겼다. 경험 과제 하나, 상황 과제 하나 이렇게 주어진다.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작성 용지 12장. 그 공채는 이제 그 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대량으로 또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NCR 용지라고 해서 감압지라고 합니다. 누르면 한 3장짜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 세트로 그래서 위에 눌렀으면 밑에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이 압력에 의해서 펜 압력에 의해서 이제 파란 글씨로 배겨 나오는 그런 용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통상 그냥 일반적인 A4지에다 한 다음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NCR 용지, 감압지라고 하는 거 사서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볼펜은 조금 굵은 거 있죠. 좀 짠하게 잉크가 좀 많이 나오고 좀 굵은 걸로 해서 좀 글씨도 좀 시원시원하게 좀 큼직큼직하게 좀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느 정도 크게 쓰는 게 좋겠느냐? 여기 문제 보시면 요 폰트 있죠? 요 폰트. 요 폰트가 13폰트거든요. 휴면 몽조체 13포인트인데 요 정도 크기는 좀 쓰자. 최소한 너무 작게 쓰지는 말자.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게 맨날 그 정도 폰트만 보다 보니까 너무 작으시면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이해들을 하세요. 자,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기출 문제, 이제 경험 상황 면접 과제 그러면 민간 경력 채용에서는 어떤 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는 5급 사례는 제가 아는 분이 없으셔서 연락 오신 분이 없으셔서 모르겠고요. 다 7급 사례이기는 합니다만 7급과 5급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은 없고요. 약간 샘플로 이런 정도가 나오는구나 정도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민경철은 지난해 이제 7급은 이제 4일 동안을 봤는데요. 4일 동안 이제 이렇게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험 과제는 부사장과 의견에 달렸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문제점을 발견해 해결한 경우 아까 그 1강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질문입니다. 3일차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4일차는 조직이나 동료들이 반대하는 일을 소신을 가지고 추진한 경험입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에 민경채 전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전례가 없던 새로운 일을 지시해서 한 경우 다음에 팀워크 관련된 즉 소극적인 팀원들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다음에 본인이 섰던 결정으로 본인이 선택으로 해서 조직이나 집단에 피해를 입은 경험 이겠고 다음에 의견 충돌 이런 얘기입니다. 키워드를 보시면 의견 충돌 뒤에 것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자 대개 보시면 공통점으로 나와 있지만 대개 조직 생활에 관련된 경험입니다. 그래서 조직 그러니까 개인적인 퍼스널한 경험이 아니고요. 조직의 성과, 추진, 반대, 어려움, 고난, 갈등, 새로운 일, 약간의 부당한 지시,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 개선, 등등등, 그런 류의 것들로 주로 나옵니다. 되게 조직 생활 해보시면 되게 일반적으로 겪는 상황들이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없다. 이런 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러분들이 좀 자랑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 내가 주도하고 열심히 했고, 아까 커뮤니케이션, 상하관, 수평관, 그리고 뭔가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좋은 피드백을 받고, 또 기왕이면 응시한 업무에 연관되는 무언 프로젝트든 연구과제든 관련돼서 시행했던 사업이 됐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쓰시는 것보다 좀 고르셔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상황형입니다. 아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확충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예산은 없는데 그죠? A 지역, B 지역에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할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상황이죠. 선택 유형이고요. 정책, 뭔가를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아까 두 번째 2일차 문제는 아까 보셨던 고물질입니다. 산업특구. 세 번째는 전기차인데요. 후보군입니다. A는 이러이러한 장단점, B는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어떡할래? 잘 보시면 문제 패턴이 조금 있어 보이죠? 살짝. 선택 문제 마찬가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케이블카 설치, 지역 주민은 찬성하는데 환경단체는 반대한다. 또 전형적인 갈등 문제입니다. 갈등 문제. 아까 말씀드린 뭐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선택하는지 그런 걸 선택하기 위해서 뭘 알아봐야 되는지 그랬다면 예상되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반대하는 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 결과물이 실패하거나 예상되는 성과보다 저조하다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설득 방안이죠. 마찬가지로 자 그런 류의 질문들이 대부분 돌아갑니다.
되게 보시면. 그래서 질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질문의 워딩은 똑같은 게 나오진 당연히 않습니다만 질문의 본질적인 거를 보면 되게 대동소이한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이것도 좀 내적인 패턴들이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질문들도 되게 정형화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이 그때 별별 게 다 나올 수 있기는 한데 유형이 조금 제한적인 것도 좀 있고요. 후속 질문이 조금 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답변 못 하시고 이러는 건 없어요.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게 다 답변들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질문이 있었다 정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직 7급하고는 수강생분들이 계신가 7급은 요 1번 문제가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문제를 줍니다. 공채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처나 업무가 무엇이고 관련된 노력을 써라. 이게 공통된 질문으로 줘서 여러분들이랑 달라요. 여기 일반 경험형이고 그거는 약간 제가 이름 붙이길 직무형, 희망 업무 물어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데 상황형은 동일합니다. 상황형은 동일하고요. 수강생분들이 계시니까 수강생분들 중에 제가 유형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민원 응대형, 조직 내부형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정책 관련돼서 정책 변경형이라고 제가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를 위주로 해서 좀 기출을 가지고 좀 연습을 하시면 요 정도의 패턴들을 가지고 좀 골라서 제가 드릴 터이니까 그거 위주로만 하셔도 뭐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급은 또 범위가 좀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들 물어보는데 그 민경채분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서 7급 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거는 제가 해당되는 수업이나 실습 때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쭉 보시죠. 넘어가겠고요. 예전 것까지 넣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개인 발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개인 발표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게 복원하려면 하루 왼종일 걸려가지고 제가 문제를 다 복원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복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경채 건은 아니고 되게 자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확인하시는 겸해서 지난해 국가직 7급 때 나왔던 거를 하나를 복원을 해서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수강생분들은 워크북이라고 있습니다. 노란 책 워크북. 요거는 7급용이기는 한데 개인 발표는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 제작비 원가만 받고 드리는 건데 요거 하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 개인 발표 문제들 기출들 복원 잘 된 것들이 다 실려져 있거든요. 요거 가지고 몇 개를 좀 같이 골라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복원이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복원된 문제를 주는 데가 지구상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되게 싱크로율, 그러니까 레이아웃, 폰트, 그다음에 정보의 양, 실제 워딩 다 포함돼서 싱크로율이 90%가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그 내용을 가지고 해보시는 게 가장 많기 때문에 제시자료의 구성이나 내용이나 분량까지 다 포함돼서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뭐 제게 좋아서가 아니라 저 거밖에 없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은 잠깐 좀 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약간의 뭐 디렉션이 나와 있고요.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자,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는 문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하나 좀 있고요. 한 두세 문장 정도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경 설명은 뭐 본인은 땡땡 주무관입니다라고 하고요. 뭐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보행 안전편입니다. 뭐 우리나라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외국에 비해서 되게 많다. 그거 어째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실태를 간단하게 좀 주고요. 그 다음에 문제, 담당 주무관으로서 다음의 제시자료를 참고하여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제시자료를 참고해서 첫 번째, 보행자 관련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십시오 라는 워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워딩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안을 만들어라. 뭐 요 워딩에 따라서 요 문제에 따라서 요 앞부분만 좀 달라지는 그런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디렉션을 주는 것이죠.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써라 이런 얘기로 디렉션을 구체적으로 주었습니다. 일종의 약간 한 장짜리 보고서, 요약 보고서 같은 만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페이지는 현황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현황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치고 중간에 소제목까지 넣어가지고 자료 구성이 되게 친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 구성해서 여기 보시면 주요 현재국 현황이라고 해서 뭐 외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기는 하는데 좀 요렇게 뭐 좀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요 표에 대한 해석글입니다. 해석글을 간단하게 위에다가 준주주고 구체적인 통계나 이렇게 표나 그래프 뭐 이런 방식으로 보통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표 내용. 그래서 뭐 구체적인 걸 쓰시면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내용에 주요하게 요약되어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보행자가 많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사고 비율이 여기 보시면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좀 크다. 높기도 하지만 지역별 차이도 크다. 뭐 이런 것들이 현황 자료로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은 이러하다. 나와 있고요. 딱 보시면 요약 정리가 되게 편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약 정의가 편하기는 한데 이게 딱딱 박스도 나눠져 있고 이렇게 딱 보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30분 내에 이거를 간단하게 쫙쫙쫙 주요 팩트들을 넣어가면서 정리하는 건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워드를 갖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수기로 써야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황 페이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제시자료 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친절하죠. 관련 법률 개념이 미비하다. 그래서 뭐 있지만 이렇고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어린이와 도시 중심의 지원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즉 노인이나 시골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문제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지방별로 이렇게 교통사고율이 나와 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금액 이렇게 해서 이 표에 대한 또 간단한 설명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인식이 미흡하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잘 안 지킨다. 뭐 그런 류의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점 3개. 아까 보셨던 법률, 제도적인 부분, 그 다음에 현행 지원 제도가 편중되어 있다. 네 번째, 인식 개선도 운전자의 인식도 아직도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 경계하는 인식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해결 방안의 힌트를 줍니다. 대기 보시면 아까 이 문제점과 짝을 맞춰서 줘요. 여기가 중요한데요. 짝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내적 짜임을 주는데요. 아까 제도 개선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법제도 개선 필요해서 무슨 보고서 발췌문 같은 그런 형식을 떼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거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짬뽕으로 넣어줘요. 이런 방식으로. 아까 두 번째 거는 편중돼 있다는 거죠. 편중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확충이라고 내용을 보시면 노인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약간 대응되는 똑같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뭐 미러링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되게 느슨하게나마 대응이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번째 박스를 줬습니다. 세 번째 박스 아까 인식 개선 얘기가 나왔었죠. 마지막 문제점 세 번째. 그래서 그 짜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캠페인 얘기, 우수 사례,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라고 줍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잘 쓰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가 되게 친절합니다. 현황 정리, 문제점 딱딱딱, 대책 방안 여기 있는 걸 밑자락으로 일단 깔고 요약 정리를 하시고 본인이 추가적으로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컨대 캠페인이면 여기서 캠페인이라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뭐 유튜버를 이용해서 뭐 한문철 변호사, 뺑소니 전문 변호사인 해가지고 뭐 이런 사고 사례를 가지고 뭐 정부 유튜브를 만들자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시면 더 좋겠죠.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일단 요약 정리를 잘 하시고 요약 정리를 할 때는 제가 우주정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실습 때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제시자료의 주요 팩트들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주요 팩트들은 통계나 이런 것들은 그게 요약 정리죠. 그다음에 우주정복 문제점이 3개가 있고 대책 방안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일단 빼뜨리시면 안 돼요. 뭐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거는 좋은 일인데 그죠? 쓸 게 많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빼고 그냥 본인 얘기만 쓰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 제시자료가 우주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요약 정리를 기본으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대책 방안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적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황과 문제점 주요 내용은 다 들어가시고 대책 방안 중에서는 똑같이 다 쓰실 수는 없겠으나 상당 부분 중요한 것들을 일단은 넣고 그리고 본인 추가적인 것들 예시 추가적인 정책 방안 대책 아니면 뭐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작성하시면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느낌이면 되고요. 연습을 제 생각에는 그 뭐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생활 뭐 조직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는 것들은 익숙하실 것 같아서
한 세네 다섯 개 정도, 뭐 최소한 다섯 개 정도 기출을 가지고 한번 작심하고 시간적으로 좀 써보고, 예, 이렇게 좀 연습하시고 좀 훈련하시고, 또 좋은 답지 사례들을 가지고 조금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고, 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네, 이렇게 조금, 예, 일종의 미러링 하는 느낌으로 좀 연습을 하시면, 기출문제 한 뭐 세네 다섯 개 정도만 하시면, 뭐 시간 내에 쓰시는 거 감 잡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느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제시 자료가 딱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이제스트가 된 게 나오기 때문에 뭐 분석하고 자식 올 거 없어요. 그래서 요약 정리만 잘 하고 약간 본인이, 예, 좀 구체적인 것만 좀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좀 더 끼워 넣으면 되겠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졸친절하다. 다만 문제 중에 자료가 이렇게 딱 합의라고 그러죠. 이게 합의 문제 좀 이게 짝이 딱딱 맞는 경우도 이거는 그러한데 되게 이렇게 많이 주는데 딱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느슨하게 너무나 느슨해서 이렇게 뭔가 좀 매칭이 잘 안 되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단 제시자료 요약 정리를 잘 하는데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그래도 좀 연결감이 있게 작성하실 때는 뭐 그런 것만 조금 포인트를 좀 두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제가 수강생분들 실습할 때 이렇게 다시 한번 실제로 작법을 해서 쓰고, 또 다른 합격생들이 좋은 답지 사례들을 가지고 또 강평도 하고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테니까, 일단 지금 상태는 이렇게만 된다 정도만 좀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발표를 가지고 괜히 쫄리실 필요는 없겠다 정도의 좀 위안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용지라가 21줄이고요. 예, 21줄이고, 뭐, 여기다 꼭 제목을 넣어야 되나? 이거 안 넣어도 되고요. 다 뭐 똑같은 제목 쓰시는데 한 줄 빼먹지 마시고, 선생님도 남은데 그 밑에다가 뭐 한두 개 더 써도 되나요? 상관없고요. 예, 그냥 열심히 보기 좋게 쓰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폰트의 크기는 아까 보셨던 본문에 나와 있는 폰트, 문제지에 나와 있는 기본 폰트 크기 정도는 좀 크게 좀 써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깨알같이 쓰시면, 예, 너무 깨알같이 쓰시거나 너무 크게 써서 듬성듬성 쓰시면 시각적으로 비주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성의 있게 열심히 썼구나 이런 느낌, 좀 정갈하게 썼구나, 뭐 좀 뭐 회사 다니면서 좀 보고서 좀 써봤네, 뭐 그 정도의 느낌 정도는, 뭐 내용적인 건 내용적인 거고요. 그런 비주얼적인 형식적인 것도 조금, 예,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니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뭐 나왔는지 뭐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활성화 방안, 뭐 AI 산업, 컨텐츠 산업 이런 게 나왔다고 하고요. 다음에 2020년대 친환경차, 일회용품 자전거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좀 맞추기가 쉽지 않죠. 뭐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항상 모르는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쓰시면 된다. 즉 정부 정책은 이런데 뭘 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부 정책,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민단체나 언론사 입장이 아니고요. 정부의 입장에서, 이 포인트는 좀 설명이 좀 긴데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100개 쓰기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기 지난해 국가직 7급에서 나왔던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별별 게 다 나오죠. 별별 게 다 나오는데, 뭐 참고로, 예, 보시면 그 민간 경력 채용 문제는 조금 용이한, 좀 약간 심플한 것들, 좀 이렇게 좀 딱 떨어지는 것들을 좀 주는 경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공채는 조금 약간 난삽하거나 좀 너무 우주적인 주제를 주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조금 딱 떨어지는 주제를 주기 때문에 약간 요약 정리하시기도 그렇게 부담이 있거나 어렵지는 않다. 뭐 그렇게 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만 갖추시면 되겠다. 자, 정리하자면 출제 겸제가 웜 이슈라고 합니다. 핫 이슈, 뭐 최근에 뭐 핫한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예, 그냥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뱅크처럼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의성, 아주 뭐 트렌드한 걸 내지는 잘 않아요. 웜 이슈 나온다는 것, 나오는데 좀 단일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말씀드렸고요. 아까 보셨지만 제시문이 대부분 다 친절하게 줍니다. 그래서 현황 문제점 대책 방안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로도 기본은 충분히 작성 가능하다. 그래서 괜히 쫄지 마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간혹 조금 난잡한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뭐 그것대로 그냥 요약 정리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 난잡하더라도 본인한테만 난잡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 조건이니까 너무 당황하실 건 없겠다. 그다음에 후속 질문 대부분 다 질문지 질문을 합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되게, 예, 그냥 작성 내용을 막 따져가면서 묻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질문지에 나와 있는 걸 묻습니다. 아까 보신 우선순위 뭐부터 해야 되느냐, 또 이거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냐, 어떤 반발이 있겠냐, 그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반대를 할 때는 설득 방안은 뭐가 있겠냐. 되게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위주로 한
예, 패턴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성하시다 보면 아까 작성하시고 이동할 때가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 이런 건 묻겠구나. 그러면 아, 이렇게 답변해야지라고 해서 이동부터 면접장 들어가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텀 중에 좀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시면 되겠죠. 질문이 뻔히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좀 간명간명하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예, 실제 면접장에서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 역량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파트는 이제 앞에서도 제가 강조를 해드린 파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남았다. 원래 추가 기능 질문 개념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냥 추가돼서 그냥 엑스트라 개념이 이게 본진에 좀 가까울 수 있겠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경우에 따라서 진짜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에 시간 관리를 잘 못했는지 그냥 상황 과제까지 끝나니까 시간 끝나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악한 경우에는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질문 분야는 아까 경력 관련된 세부 내용, 업무 이해도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상사가 부당 지시하면 어떡할래? 뭐 등등등이거나 뭐 본인이 이런 업무에 맞지만 만약에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 어떡할래? 이런 좀 일반론적인 질문들도 간혹 시간 때우기용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 두 가지 포인트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개인차가 크다. 근데 이제 기왕이면 그 앞에서 좀 간면간막하게 넘어와서 여기에서 좀 답변 기회를 좀 많이 가지셔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좀 너무 길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을 잘 정리해서 세 문장 다섯 문장 아까 1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자랑이나 성과를 그 간단하게 몇 마디 말로 정리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복잡하게 뭐 길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요거가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실제로 나와 있던 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경사에 주로 나와 있던 흔한 질문들을 제가 대표적인 거, 뭐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주요한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분야별로 좀 모아놨습니다. 경력 관련돼서는 본인의 장점이 뭔지, 뭐 성과가 뭔지, 또 뭐 스트레스 질문도 가끔 합니다. 다음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왜 그런지, 그다음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봐라 이런 얘기들, 또 그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래. 아까 말씀드렸니까 실제로 업무에서 본인이 적합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응시 업무 관련입니다. 요거는 이제 와서 뭐 하는지 알고는 지원했니? 얼마나 잘 아니?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라고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업무의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모집 요강에 보시면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어떤 영역이 필요한지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잘 보고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연결지어서 본인의 성과나 경력이나 뭐 이런 등등등을 좀 잘 맞춰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되면 좀 간접적으로라도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거 잘 좀 기억하고 들어가셔라. 연결 지으시라. 그걸 기준점으로 삼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기개발 계획 포함돼서요. 기여할 수 있는 것,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것, 또 해당되는 부처에 관련돼서 하건다는 기관에 관련돼서 최근에 뭐 하고 있는 것, 이슈, 뭐 정책 이런 것들도 소양 삼아 물어볼 수 있고 나아가서 개선점 발전 방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개인적인 비전, 요 부분인데요. 앞으로 오면은 뭐 하고 싶냐, 아니면 뭘 이루고 싶냐, 어떤 거를 좀 해보고 싶냐 이런 걸 때 뭐 직무수행 계획서를 여러분이 내셨을 텐데 그 직무수행 계획서에 뭐 그런 거를 고민하셔갖고 물론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잘 정리해서 오셨다면 그거는 뭐 여러분 면접인이 보시긴 하는데 그 면접 대기장 안에서 잠깐 보시는 건 뭐 눈에 안 익으실 테니까 간명하게 마찬가지로 세 문장 다섯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뭐 직무수행 계획서도 썼다시피 뭐 내가 이런 전문성이 있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며 뭐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고 뭐 관련돼서 외국에서는 아니면 또 우리 뭐 정부 정책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왔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해 돼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연계시켜서 좀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라도 그냥 써서 냈는데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뭐 그러면 뭐 직무수행 계획서 얘기 아니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좀 잘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이건 좀 일반적인 주의 질문들입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그냥 공무원이 뭔지는 아냐류의 질문들이고요. 잘 보시면 되게 답정너 질문들이잖아요. 뭐 지원한 이유 아시면서 뭐 이런 거긴 한데 뭐 불안정성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그 보람이죠, 보람. 예, 긍지와 보람.
예, 긍지와 보람에 산다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란일을 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뭐 그런 좀 원론적인 얘기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뭐 또 실은 또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불안정성 때문에 좀 예, 이 능력을 좀 안정돼서 공익을 위해서 쓰고 싶다 이런 느낌을 좀 살짝 뒤에 덧붙이는 정도로 쓰시면 되지 뭐 불안정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도.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뭐 괜찮다. 답정너 질문인데 좀 예, 좀 센스 있게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민간에서 일하는 거 공직에서 일하는 거의 차이. 공무원 월급이 적죠. 물론 또 월급이 뭐 아주 적은 건 아닙니다만 또 일을 잘했다가 돈을 더 주는 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죠. 대개의 경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긍지와 보람, 예, 자부심, 봉사정신, 헌신, 예, 뭐 이런 삶의 의미, 그다음에 또 본인이 알고 있는 역량들을 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적으로 좀 쓰겠다는 마인드, 뭐 등등등 이렇게 좀 잘 정리하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예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정도, 뭐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냥 시간 남으면 하는 질문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뭐 메인은 앞에 보셨던 요 두 가지가 좀 메인으로 좀 깔끔하게 잘 준비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모아 보니까 되게 뭔가 많아 보이기는 한데 실제 개별 질문은 뭐 한두 세 개 정도 질문을 여기서 받을 겁니다. 한두 세 개. 예, 그래서 많이 답변할 수 없다라는 리미트가 있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예, 좀 호환이 좀 잘 되게, 예, 뭐그 질문별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할 땐 이렇게 좀 정리해야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애드립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예, 좀 말로 좀 정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면접 후기 사례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뭐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예, 그냥 지난해 복귀를 좀 잘 해주신 분 사례가 있어서 예, 좀 한번 참고 삼아서 아, 되게 이렇게 했구나 정도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지금 뭐 보시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자 활성화 방안이었고요. 답지를 쓰시면 답지는 이렇게 씁니다. 현황, 예, 문제점, 개선 방안 이 정도면 꽤 아주 잘 쓰신 축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중간 이상, 중상급은 충분히 될 정도로 아, 요 정도 쓰면 중상급은 되는구나. 딱 보시면 뭐 문제 요걸 단독적으로 보더라도 보시는데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뭐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게 이해는 되니까 이 정도로 보기 좋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혼선이 없게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비주얼도 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을 쓰시면 된다. 뭐 그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 보시면 뭐 우선순위 그죠? 예, 뭐 예,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예, 뭐 협의체 구성한다 하니까 뭐 구성은 어떻게 할래?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를 물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도입할래? 이렇게 쓴 내용 가지고도 일부 물었던 게 좀 있었던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험 과제인데요. 예, 부서장의 의견 충돌 경험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랬고, 예, 리더는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처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는 이랬다.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뭐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한눈에 이것만 딱 봐더라도 주요 내용을 좀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개조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항상 대처 중에 본인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뭘 했는지 자꾸 상황만 쓰시는 경우들이 좀 많으신데 내가 잘났다라는 걸 쓰셔야 되잖아요. 조직지향적이고 팀지향적이고 공익적이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일을 의사결정을 할 때 본인이 단독적이 아니라 항상 협의와 상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고 조언 예 다음에 찾아보고 자기 개발 노력했다라는 적극성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팩트가 담기도록 쓰시면 좋겠다. 뭐 형식을 너무 따지지는 마시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행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뭐 답변은 이렇게 있고요.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다음에 이번 이제 포럼 행사 업체 선정 관련된 답지입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장단점이 있을 때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꼭 뭐 이렇게만 되는 거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줄글로 쓰셔도 되니까 뭐 그런 요식에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예, 대안 제시 이렇게 쓰셨습니다. 뭐 이 답지는 뭐 나름대로 뭐 이 정도면 중간 관리 이상은 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형식과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건 자유롭게 쓰시는데 좀 명쾌하게 쓰시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당연하게도 예, 좀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상급자한테 보는 미니 보고서 느낌. 상급자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할래요. 주무관으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담당자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건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미니 보고서 간단하게 그거를 보내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아요. 미니 보고서, 그러니까 미니 PT 느낌으로
딱 간단하게 상황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다양하게 쓰는 방식들이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거 자체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가 뭘 선택하고 어떤 판단이 있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며 그래서 어떻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이런 거고 그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뭐 모든 걸 다 적기는 어렵겠지만 주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딱 보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정도의 느낌이 들게 뭐 그거는 문제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그때그때 문제에 따라서 좀 대응이 있기 때문에 뭐 목차 같은 걸 미리 정해놓고 막 그 같은 패턴을 쓰시는 거는 좀 하시면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문제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간명하게 정리하는 걸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뭐 어디를 할 거냐 그리고 반대는 어떡할래 보면 질문들이 되게 아까 보셨던 패턴 질문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뭐 다른 문제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등.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개발 역량입니다. 이제 이분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아까 보셨지만 아까 그 오픈 특강에서 보셨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죠? 보시면 자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냐? 자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거 뭐냐? 그죠? 바로 이런 걸 물어보죠. 기여도 현직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다음에 경력이 많았는데 왜 공무원 하려고 하냐? 이것도 뭐 핵심적인 질문이죠. 그다음 뭐 여기 보시면 가족과 상의하다 고용 불안정이다. 자, 이 얘기를 하셨는데 머뭇거리면서 저는 뭐 이거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기왕이면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이런 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걸 기하고 싶다. 이런 고민이 된 계기가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는 좀 까시고 좀 뒤에다가 좀 붙이시는 방식을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맞고 틀리고 문제는 아니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뭘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같은 말이라도. 또 그 다음 질문 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은 경우는 어떡할래? 뭐 답정너 질문이죠. 뭐 때려칠래요라고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하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잘 접목해서 이런 부분들에 발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여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기여와 능력이 된다면 내가 이런 업무를 희망하는 데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도모하겠다. 뭐 그 정도의 답정너 질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유관부처 협조가 어떻다면 뭐 서로 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부서 협조 관련된 질문들도 간혹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에 지원하신 분이 산안감이라고 산업 안전 관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되게 큰 이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는 되게 당연하게 해당되는 지원 분야에서 나와 있는 관심사나 정책 이슈 같은 것들은 본인의 생각, 의견,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제 마무리된 요 정도 질문 받는 게 아까 제가 앞에서 1장에서 보여드렸던 사례는 되게 질문이 많은 케이스였고요. 요거 정도가 되게 좀 표준적인 정도의 느낌. 한 서너 개 메인 질문 정도 받는 게 표준적인 느낌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뭐 길게 하나 많이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본인 자랑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 가이드인데요. 저 가이드 부분은 뭐 저기 간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드렸고 일단 수강생분들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은 개별 역량 질문을 좀 메인으로 좀 잘 정리하시는 거 신경 쓰시고 나머지 그 면접 과목들은 좀 방어적으로 기본을 갖추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부담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을 좀 기본적으로 소양 보여주시는 거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경험 과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본인 자랑. 그래서 경험 과제를 본인 자랑의 용도로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죠 행동이나 노력 조율, 역할을 좀 대부분 좀 강조해서 쓰시는 것과 다음에 공직자로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봉사, 헌신, 조정, 소통, 적극성, 원칙 준수, 공익지향 뭐 이런 캐릭터들이 잘 드러나게 그런 포인트들, 그런 행위 중에서도 이런 느낌과 의미가 좀 드러날 수 있게 기왕이면 좀 목적 의식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 추가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 지원하는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경험을 선정하시는 것, 경험의 아이템도 뭐 그런 것들도 좀 더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뭐 경험에 딱 짠하진 않더라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경험을 해서 유사하게 본인의 연관성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찬스로 잡으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황과제 개인 발표는 일종의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뭐 꼭 민간체 기출만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인 국가직 7급이나 행시회사나 같은 기출을 제가 드릴 텐데 그거 가지고 예, 좀 패턴 학습을 좀 하시면 돼요. 이거는 약간 시간은 좀 걸리긴 하지만 일종의 이제 백기기죠. 그다음 후기를 보면서 벤치마킹 하시고 그러시면 뭐 비슷하게 그냥 기본 베이스라니까 하는 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방어적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목매이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만 갖추시고 뭐 이게 중상급 정도만 가시고 더 힘을 쓰실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질문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별 질문이나 경험 과제에 조금 더 예, 힘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개별 질문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공고문에 나와 있는 영역을 숙지하시고 성과 위주로 잘 정리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정책이나 동향도 좀 파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고 뭐 보도자료도 좀 뒤져보시고 등등등. 그다음에 기술 분야 관련된 R&D나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은 이제 해외 동향이나 선진 입법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자면 뭐 각자 분야마다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다음에 현안이나 뉴스도 반드시 좀 파악을 좀 해놓으시고요. 예, 관심 있게 본 게 있냐 이런 질문들 아까 보셨죠. 그다음에 또 응시부처 본인 업무에 관련돼서 혹은 업무와 조금 유관된 분야에서 실제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하시는데 그냥 홈페이지 구글링에서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잘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 그래서 각 부처별로 물론 이제 부 단위에서만 만들긴 합니다만 부처에 가시면 업무 계획이 있고요. 나중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릴 텐데 2020년 주 업무 계획, 부처 주 업무 계획 치시면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각 그 부처의 각 분야별로 뭐 국실별로 이렇게 다 주요한 정책들이 모아져 있거든요. 백화점처럼 그 모아져 있는 것 중에 쭉 보시면 본인이 지원한 분야나 업무에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원래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간명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 파악한 걸 가지고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그 사업명이나 뭐 관련된 키워드를 구글링을 하시거나 부처에서 다시 검색을 하시거나 보도자료를 보시면서 그거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 그러니까 연초에 잡는 거니까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팔로우를 좀 하셔서 조금 말 몇 마디로 정리를 하셔서 본인이 이쪽 분야와 정책에 되게 관심이 있다. 두루두루 관심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는 알리바이로 좀 찾기 좋은 자료가 바로 업무 계획입니다. 부처별 업무 계획. 그래서 올해 업무 계획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단톡방에 안내를 드릴 텐데 지난 정부죠. 원래 4월달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해 12월달이나 1월 사이에 각 부처별로 이제 전임 대통령께 예, 보고한 올해 업무 계획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인수위 끝나서 한 6, 7월달, 뭐 7, 8월달 정도에 새 대통령에게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또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셈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뭐 두 가지 뭐 대동소이한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뭐 둘 다 뭐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예, 두루두루 한번 챙겨 보시면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서 본인이 연결성 아까 즉시 자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결성을 좀 더 부각할 때 그 용도를 좀 쓰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상황 개인 발표는 좀 기출을 가지고 좀 패턴 학습을 통해서 좀 기본을 갖추고 성의 있게 답지를 쓰는데 조금 집중을 좀 하시고 질문이나 뭐 주제나 질문들은 조금 예, 뭐 예측은 어렵겠지만 되게 기본 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게 정도까지만 가시고 더 중요한 것들은 경험 과제와 다음에 예, 개별 역량 질문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장점, 즉시 자원으로서의 장점과 경력과 뭐 비전과 뭐 정책 방안과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이 있거나 없건 좀 밀어넣기 하고 나오겠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면접 프로그램 강의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글쎄요, 저기 막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면접 강좌, 준비 강좌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으시기 때문에 예, 뭐 이런 거를 좀 들으시는 것 자체도 뭐 그 나름대로 경쟁력이 면접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그 제가 민경철을 따로 그 강의 계획서를 좀 잡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일정이 좀 7급이 워낙 인원도 많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7급 일정을 같이 필요한 것만 좀 골라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따로 잡았습니다. 이 강의 계획서를 좀
민경채용 강의 교육실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노션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보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다 설명이 다 드렸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강 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제가 그 국가직 7급 교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 뭐 일부 내용만 쓰시는 거라서 그걸 사시라고 하는 건 좀 오버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PDF로 카페에다 올려드렸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에도 실습용 문제들은 따로 제가 파일로 올리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뭐 더 좀 하겠다 이런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워크북에 따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안내를 따로 드릴 테니까 희망하시면 여기에서 개인 발표 문제랑 상황형 문제는 요걸 가지고 다 모아놨으니까 기출들을 복원된 문제들을 요거 가지고 좀 연습하시고 마찬가지로 후기 사례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강하시면 여기 등업 신청서에서 꼭 등업을 좀 해주시고 수강자료 게시판을 그래야지 요 카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은 엔간 한번 좀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시고요. 자료도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안 쓰고 텔레그램을 쓰는 이유는 그 지난 자료들을 다 텔레그램을 볼 수가 있어요. 카톡은 들어올 때부터 볼 수 있고요. 민경채 분들은 뭐 나중에 좀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어떻게 아름아름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앞에서 다 이렇게 드렸던 자료나 내용들을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예 텔레그램으로 만들면 이제 들어오시면 바로 앞에 있는 자료들이나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저는 왜 카톡을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요.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계시고 뭐 스터디 같은 거 구하실 때도 여기서 구하시고 또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나중에 또 면접을 진행이 됐을 때 또 앞에 면접 보신 분들이 또 이런 거 나왔다고 서로 이제 질문들 서로 공유해 주시고 뭐 저도 공유해 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강좌 세부 일정은 이 캘린더에 나와 있는데 오픈 특강은 이제 오늘 했고요. 이론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 국가직 7급 강의랑 같습니다. 같은 강의를 좀 껴서 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일단 이론 강의 일은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 그 파트만 들으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시간 안에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는 게 다른 것도 할 건데 다른 거는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1강은 뭐 일부만 좀 들으시면 되겠고 2강은 아마 상황 과제와 개인 발표를 요때 진부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요때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인강으로 다 찍어서 올라가게 되고 또 제 강의는 실강도 있고요. 라이브 그러니까 해커스 수강하시면 해커스 페이지에서 수강 그 내 강의실 게시판에 가시면 배너가 있거든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누르시면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보시고 꼭 뭐 실시간 보지 않고요. 인강으로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이 이렇게 11월 1일 3일 날과 실습이 몇 차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들은 나와 있는데요. 3일 날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실습이 있고 모의 면접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실습은 상황과제 실습이고 뒤에 실습 3번은 그 개인 발표 실습입니다. 상황과제 3번, 개인 발표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좀 앞에 있기 때문에 뭐 7급 분들은 뒤에 이제 실습들을 조금 더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초 실습밖에 기초 실습만 들으시면 돼서 면접 일정도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실습은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실제로 작성하시고 또 관련된 답지 관련 거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또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띄워놓고 샘플로 강평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답지 업그레이드를 해보시도록 하고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실강을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다니시는 분들은 나중에 인강으로라도 하라는 대로 그대로 좀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좀 써보시고 피드백 해보시고 그렇게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풍선은 모의 면접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모의 면접을 간단하게 줌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실강으로 안 하고 줌으로만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국에 계시고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밤중에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퇴근하시거나 일 끝나신 다음에 제가 줌 링크를 카페에다가 이제 수강자료 게시판에 올려드릴 텐데 수강생분들은 글로 들어오셔서 본인 작성한 답지는 제가 메일로 받고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에 메일 띄워놓고 주면으로 띄워놓고 이렇게 코멘트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코멘트 드리고 뭐 그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표에다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뭐 한다고만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 분들은 반드시 요
링크를 좀 북마크해 두셨다가 여기저기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뭐 몇 강에 나와 있는지 이게 다 기입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뭐 문의하실 건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제 개인 카톡으로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개인 카톡도 제가 넣어놨으니까 1대1 카톡으로 궁금하신 건 좀 물어봐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안내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꼭 오시면 수강 자료 게시판을 들어오셔야 되는데 여기가 민경채 수강자료라고 제 카페입니다. 카페고요. 등업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 스태프께서 수강자료, 그러니까 수강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는데 등업해주면 요 게시판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론 교재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론 교재. 그래서 이론 교재는 들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웹 버전으로 교재가 보실 수가 있어요. 웹 버전으로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로 PDF로 보실 수 있는데 아까 강의 드렸던 그게 바로 다운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거든요. 예, 요 자료들이거든요. 링크하고 표시된 것들이 보여져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그냥 PC나 아니면 뭐 폰으로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올라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후기. 자, 요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수강하시면 제가 아까 그 오픈 자료에는 이제 몇 개만 좀 넣어 드렸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링크를 타고 가시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상자가 여기 후기들, 그러니까 실제 문제와 그다음에 기출 문제들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그리고 후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좀 일독을 좀 쭉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대여섯 분 정도 것이 작년께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좀 뭐 국가직이랑 7급이랑 공채랑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개별 질문들 어떻게 했는지 좀 심플로 좀 보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한번 쭉 한번 후기들을 좀 읽어보시는 거. 기출 문제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 후기들 몇 개가 좀 있으니까 그 후기들을 먼저 좀 보시면서 다른 분은 되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 정도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누가 물어보실 때 이거 다 붙으신 분이신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접 내용과 실제 결과는 좀 결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 뭐 붙으셨는 분인지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다들 하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으로 파악하시는 용도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여기 공직가치 편인데 그냥 참고로 그냥 간단하게 2, 30분밖에 안 할 강의니까 공채 강의니까 좀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상황과제와 개인 발표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교재 프린트는 하지 마시고 강의 한번 대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뭐 당연히 뭐 굳이 들으실 필요까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한번 간단하게 들으시고 실습을 하시게 되는데 실습은 여기 또 면접 후기 케이스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공채 후기입니다. 공채 후기. 그래서 공채 후기들인데 뭐 본인들이 여기 직렬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직렬들이 있는데 본인 지원 기관이 만약 교육부다 그러면 교육행정권은 좀 볼만해요. 여기 교육행정직, 그러니까 본인의 직렬에 조금 관련되어져 있는 기술직이다. 내가 뭐 아까 뭐 전산 쪽이다. 전산 쪽이다 하면 전산직이 있잖아요. 그 전산직이 있고요. 7급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개별 질문들이 좀 있고 정책에 관련된 질문들, 경험과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있으니까 뭐 개인 발표나 상황 과제는 보실 거 없겠고요. 그 외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좀 참고하시는 정도로 좀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응시한 기구가 연결되어져 있는 직렬 것들은 한번 그렇게 좀 개별 질문과 경험 과제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것도 뭐 최근 거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정도로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각 그 개인 발표나 상황 과제에 관련된 거는 이거 보실 건 없고요. 제가 따로 해당되는 문제를 골라서 이 워크북에다 있는데요. 실습할 문제들은 문제가 워낙 기출이 많기 때문에 그중 대표적이거나 좀 범용성이 높은 걸 골라서 복원된 걸 여기다 실었는데 이 실은 걸 다 하진 않고 또 일부를 또 골라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 실습 문제는 따로 올려드리긴 하고 거기에 관련돼서 여기서 해당되는 후기들을 발췌를 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서 PDF를 만들어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를 직접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때그때 필요하시다면 참고하시라는 정도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경험과제 실습자료, 상황과제 실습자료, 개인 발표 실습자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아무 내용은 없는데요. 경험과제 실습과는 제가 모의 문제로 좀 쓰실 수 있는 문제와 양식지를 올려드릴 거고요. 상황과제는 실습됐던 문제들을 PDF로 미리미리 좀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드리는 합격생들이 쓴 답지, 좋은 질답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자료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뭐 수업 전에
뭐 미리미리 하실 분들은 좀 미리미리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실습 때 같이 따라서 해보시거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상으로 보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뭐 서둘러서 미리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경험 과제와 본인이 커리어 정리하시는 걸 먼저 하시고 요 두 가지 상황 과제나 개인 발표는 조금 시간을 가지시고 그냥 실습 때 그냥 조곤조곤 따라서 그냥 보완적으로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마지막 여기는 모의 면접인데요. 뭐 민경채 분들 모의 면접했던 건 지난해 제가 따로 레코딩을 한 게 없어서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는데 올해 그 지난해 7급 때 모의 면접했던 게 있습니다. 답지 강평한 것도 있고 실제 질의응답한 것도 있는데 뭐꼭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필요하시다면 실제 질의응답을 저 정도로 하는구나. 특히 개인 발표와 상황 과제, 질의응답 부분만 참고하셔서 제가 답지도 코멘트 드리고 또 뭐 그 답변에 대한 코멘트도 드리고 뭐 평가지라고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점수별 매겨가지고 질문별로 체크도 하고 이거 자료들이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혼자 이렇게 스터디도 안 하시고 고립되면 내가 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답변이 이게 괜찮은 건지 많은지 남들은 어느 정도 하는 건지 이런 감이 없으실 수 있어서 이거 한번 골라서 뭐 양 꽤 많을 텐데요. 사례가 좀 몇 개 좀 골라서 한번 들어보시고 되게 이 정도 하는구나. 이 정도 하면 이 정도가 괜찮은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오며가며 들으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유튜브 뭐 공개 유튜브가 아니고 그냥 비공개 유튜브로 해서 링크로 폰에서도 보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좀 골라 보시면서 약간 싱크를 맞춘다 그러죠. 분위기를 좀 싱크로나이즈드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에서 수강 저녁 강의 안내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그 오픈 강의 한 2시간 가까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짧고 굵게. 그래서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민경채 분들은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발표와 상황형은 좀 기본을 갖춰서 나란 일에 대한 그래도 조금 지원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 혹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여주시는 것. 특히 개인 발표 같은 경우 보고서 쓰는 양식도 되게 뭐 중요하니까 그 보고서 쓰는 것 자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약간 뭐 영역도 보여주시는 게 있겠죠. 그 정도. 그다음에 질문들과 패턴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을 갖추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경험 과제에서 좀 본인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시는 것과 개별 질문, 뭐 어느 정도 부분이 나올지는 참 복불복이 좀 심하기는 하나 적어도 본인이 자랑할 부분을 어떻게든 좀 밀어넣기 하는 방식으로 좀 자랑할 수 있도록 간명하게 정의를 잘 하시는 것, 또 단계적으로 관련된 정책, 사업 뭐 등등등까지 좀 주로 좀 좀 표면적으로 넓게 해서 좀 탐색을 하셔서 말 몇 마디로 좀 간명하게 말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가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발표와 상황 과제의 기본을 갖추시면 되는 거고요. 뭐 연습 몇 번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상황 과제는 한 10개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 발표도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좀 A급도 만들어 보고 연습하고 고쳐 써보고 이러시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만 가셔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 메인으로는 아까 본인이 자랑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자랑하는데 조금 더 포커싱을 둬서 좀 넓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좀 저한테 물으시고요. 나중에 모의 면접 할 때도 뭐 지난해도 많은 분들이 뭐 수강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물으시고 또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강의는 오픈 강의는 좀 마무리 짓겠고요. 이거는 뭐 정규 강의로도 올라가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정규 강의 같이 드리는 거니까 인강으로도 나중에 충분히 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텔레그램이나 아니면 제 개인 카톡으로 언제든지 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민강력 채용 올해 2022년도 오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